자, 4월이 끝나고 배당금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4월이 가장 기분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작년 연말 배당금이 이맘때쯤에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미국처럼 한 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는 이사회도 하고 주주총회도 하고 그리고 한 달 정도 또 걸리다 보니까 작년 결산 배당금이 이제서야 들어오는 겁니다. 자, 오늘 주제는 간단합니다. 4월에 들어온 배당금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일단 먼저 작년 기준으로 국내 코스피, 코스닥의 전체 배당금 얼마 정도일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4월에 받았던 배당금 정리해봤고요. 다음으로 5월에 예상 배당금이 얼마가 될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돈은 아무리 벌어도 더 벌고 싶죠. 혹시 이 뉴스 보셨나요? 전 제목 보고 잘못 본 건지 알았습니다. 부수입으로 한 달에 570만 원이 아니고 5,700만 원씩 버는 직장인이 4,35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직장인의 상위 0.02%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대기업 회장님도 여기에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회장님들도 배당금으로 몇백억씩 가져가니까요. 배당금 얘기를 해보죠. 사실 얼마 전에 굉장히 의외의 소식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2022년 배당 총액이 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줄었다고 해요. 코스피 상장사는 7.1%, 코스닥은 1.2% 감소로 총 26조 6천억 원을 배당한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의 발표 자료를 한번 볼까요? 상장사 71%가 현금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배당금이 생각보다 크게 감소했어요. 2020년 627억 원이었는데 21년에 515억 원, 22년에 477억 원으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평균 배당률은 보통주가 2.7%, 우선주가 3.01%로 배당률은 올라간 상태입니다. 당연히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런 거죠. 배당 총액은 감소해도 배당주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배당 안 주는 주식보다 수익률이 좋기 때문이니까요. 2022년 종합주가지수가 마이너스 24.89%로 크게 하락했지만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은 마이너스 14.6%로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라는 거지 결국 마이너스인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일단 배당 안 주는 주식보다 주는 종목들은 매년 초과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사실 이런 것보다 오늘은 제가 얼마를 받았는지가 더 궁금하실 거예요. 대부분 국내 주식들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4월이 가장 즐거운 달이죠. 1년에 들어와야 하는 배당금이 거의 대부분 4월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일단 배당금 알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4월에는 해외 주식은 크게 의미가 없었지만 일단 국내 해외를 나눠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주식은 4월에는 정말로 별거 없었어요. 대부분 분기 배당 주식들이 2, 5, 8, 11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4월을 포함해서 1, 4, 7, 10 단위의 주식은 지금 보시는 크래프트 하인즈, 킴벌리 클라크 두 종목뿐입니다. 나머지는 리얼티 인컴 메인 두 종목이 월 배당이라서 항상 배당금이 들어와요. 이번에 해외 주식 합계는 55.61달러, 약 6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역시 국내 주식이죠. 총 18개 종목에서 무려 1,362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금융지주와 SK텔레콤은 계좌를 나눠서 두 번씩 또 들어왔어요. 배당금도 가장 적고 현재까지 수익률이 꼴찌인 LG생활건강 우선주가 두 번째로 있어서 눈에 띄긴 합니다. 자, 이거를 다시 종합해서 한번 볼게요. 돈이 적힌 엑셀, 구글 시트만 봐도 저는 행복합니다. 배당금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표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받았던 배당금은 약 1,444만원 정도가 됩니다. 2월달에 40만원 정도로 꽤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 보면은 4월이 거의 전부예요. 가장 압도적인 거는 역시 하나금융지주이고요. 딱 한 번만에 929만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저희 아들한테 증여했던 것까지 포함하면 딱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종목으로 가족 다 같이 1,000만원씩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종목은 삼성화재 우선주였어요. 와이프의 ISA 계좌로 비중을 좀 늘렸더니 세금 안 내면서 1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대신증권 우선주인데 조금 아쉬워요. 이번에는 70만원, 많은 편이긴 한데 작년에는 82만원으로 더 많았습니다. 올해 배당금 자체가 감소하면서 저도 12만원 적게 받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SK텔레콤입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비중을 두 번째 기준으로 늘리면서 첫 분기 배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 올해 말까지 가면은 하나금융지주 다음 순서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미국 주식에서도 버라이즌을 투자하면서 금융 다음으로 통신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나머지도 참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은 투자 비중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실 몇몇 종목에서 수익이 크게 나가는 것 같아요.
배당률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배당률을 현재 시가와 매수가를 기준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건 역시 대신증권이죠. 지금 주가를 기준으로 봐도 9.7%, 제가 매수한 가격 기준으로는 14%나 됩니다. 심지어 이게 배당금이 줄어서 이 정도나 되니까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었어요. 아무래도 금융지들의 배당이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 차이가 좀 큰 거는 현대차 3우선주이고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6.7%, 매수가 기준으로 9.6%의 배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의 실적이 대박이 나면서 수익률로도 1등 종목이 된 것 같아요. 2019년부터 꾸준히 배당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벌써 원화는 1370만원, 달러는 577달러 받았습니다. 합산 금액이 앞이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달러 환율 때문이에요. 앞에서는 각각의 주식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환율이고요. 여기서는 전체의 환율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 보면은 또 느낌이 달라요. 쭉쭉 올라간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5월에는 해외 주식이 본격적으로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5월에 배당금 발표 이미 다 확정되어 가지고요. 총 8번 458달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도 최근에 제가 우선주를 조금씩 사모으면서 이번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우선주가 3개나 배당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같은 회사인데 지급일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거기다 좋은 소식도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금융지주가 처음으로 분기 배당으로 전환한다고 해요. 4월 27일 1분기 기준으로 한 주당 600원을 배당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사회 결의일이 4월 27일이었는데 20일 이내로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자, 이것도 또 1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배당금이 쭉쭉 올라가는 거는 역시 기분이 좋아요. 물론 투자 수익률도 올라가야 하는데 특히 1월 달에 금융지주들 급격하게 오르다가 3월부터 수익이 많이 안 좋아졌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1월 달에 주식 다 팔았으면 배당금보다 훨씬 많은 시세 차익이 발생했을 거다라고 말이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다음 달의 주가를 알지 못합니다. 당장 내일 종가를 맞춰보라고 해도 절대 몰라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할 거라는 사실 하나 말이죠.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기업의 과거 실적과 앞으로 받게 되는 배당금입니다. 결국 배당금 하나만 바라보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분들도 평균적으로 겨우 8개월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8개월이 아니라 8년은 투자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 4월 배당금만으로 직장인 몇 달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8년 뒤에는 직장인 연봉만큼 받을 수 있게 되기까지 그때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